오늘은 진호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마친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한복 치마를 다시 한번 정리했죠. 46살에 홀로 키운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간다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호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친구들과 뛰어놀 때도 혼자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곤 했습니다. 내성적이긴 했지만 어머니에게만큼은 모든 걸 털어놓는 다정한 아들이었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매일 안부 전화를 거르지 않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후에도 주말마다 어김없이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해도 자주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호가 혜진을 처음 소개했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때 어머니는 안심했었죠. 아들이 결혼을 해도 여전히 자신을 챙겨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혜진과의 첫 만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28살의 혜진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첫 인사부터 남달랐죠. 어머님, 진호 오빠가 항상 어머님 이야기만 해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우실 줄 몰랐네요. 그날 혜진은 고급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서 진호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어머님처럼 현명한 여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지금까지 만난 진호의 여자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예의 바르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혜진의 세심함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었고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혈압약을 먹는다는 걸 알고는 좋은 홍삼 제품을 정기적으로 가져다 주기도 했죠. 어머님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진호 오빠도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거예요. 혜진의 이런 말들이 어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 준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결혼식 당일 혜진은 시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준비까지 해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진주 목걸이를 선물로 준비한 거였어요. 어머님, 오늘처럼 특별한 날에는 더욱 아름다우셔야 해요. 혜진이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했어요. 정말 효부상 받을 며느리네요. 어머님이 복이 많으세요.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진호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혜진 같은 며느리라면 아들을 잘 돌봐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혼 후 첫 한 달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결혼 전보다도 더 자주 연락을 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주에는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집에 찾아왔죠. 어머님, 진호 오빠가 어머님 손맛을 그리워해서 제가 배우려고 해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날 오후 내내 혜진은 어머니 옆에서 열심히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메모까지 꼼꼼히 해가며 진지한 모습이 정말 기특했어요. 진호도 함께 와서 어머니와 아내가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우리 혜진이가 정말 착하지?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매일 해줘요. 진호의 말에 어머니는 뿌듯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노력하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2달쯤 지났을 때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사실 진호 오빠가 요즘 독립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매일 어머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혜진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죠. 물론 저는 어머님께서 걱정되시는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진호 오빠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니까 조금은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혜진의 말은 정중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어머니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자신이 아들을 너무 간섭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후로 진호와의 연락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던 안부 전화가 이틀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주말에 집에 오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변했죠.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요. 진호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전해지던 그 따뜻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엄마에게 매달리게 하는 건 좋지 않았죠. 성인이 된 아들의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했습니다. 내가 너무 집착했나 보네. 진호도 이제 자기 가정이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연락을 더욱 자제하기 시작했어요. 궁금한 게 있어도 참았고 보고 싶어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혜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어머님, 진호 오빠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집에서 충분히 쉬게 해주려고 해요. 어머님께서 너무 자주 연락하시면 오빠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혜진의 말은 더욱 직접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좀 더 조심해야겠구나. 혜진이가 잘 돌봐주니까 안심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했습니다. 진호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전에 진호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혜진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으니까 어머니는 자신의 의심을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진호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 갔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외로웠지만 이것이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반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혜진이 전해주는 안부만으로는 아들의 안위를 확인할 수 없었죠.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한 번쯤은 직접 봐야지. 어머니는 진호 부부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드리려다가 혜진이 또 핑계를 댈까봐 그냥 찾아가기로 했어요. 깜짝 선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진호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차가 있는 걸 보니 집에는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혜진아, 나야. 진호 어머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혜진의 얼굴이 문틈 사이로 보였는데 뭔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아,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 진호는 집에 있니? 아, 진호 오빠는 잠깐 나갔어요. 곧 올 거예요. 혜진이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몸으로 막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했지만 굳이 따지지 않았어요. 그럼 좀 기다려도 될까? 오랜만에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사실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면.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누군가 신음하는 듯한, 아니면 간절히 뭔가를 호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아, 텔레비전 소리예요. 요즘 드라마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하지만 그 소리는 텔레비전에서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절실하고 생생한,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 같았어요. 혜진아, 나 화장실 좀 빌릴게. 어머니가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서려고 했습니다. 혜진이 급하게 막아섰어요. 어머님, 정말 안 됩니다. 진호 오빠가 없을 때는. 그 순간 어머니는 혜진의 어깨 너머로 거실 창문 밖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정원 한쪽 구석, 큰 느티나무 아래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목에는 개목걸이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에 연결된 쇠사슬이. 저건 설마. 어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사람의 옆모습이 눈에 익었거든요. 마른 체구, 특유의 어깨선. 분명히 진호였습니다. 어머님. 혜진이 급하게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는 혜진을 밀치고 정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본 진호의 모습은 참혹했어요.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듯 머리카락은 엉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서 하얗게 일어나 있었죠. 그리고 목에는 정말로 검은 가죽 개목걸이가 채워져 있었어요. 진호야. 어머니의 부름에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절망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어요. 마치 구원자를 본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엄마. 진호의 목소리는 쉬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급하게 다가가 아들을 안으려고 했습니다. 들켰네요. 뒤에서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돌아보니 혜진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당황한 기색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나가면 다른 여자 만날까봐 개줄로 묶어뒀어요. 이렇게 해야 바람 안 피우고 얌전해지더라고요. 혜진의 말에 어머니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자신의 며느리가 그토록 예의 바르고 착하다고 생각했던 혜진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이 미친. 당장 풀어줘. 어머니는 혜진에게 소리쳤지만 혜진은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소름 끼쳤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게 진호 오빠를 위한 일이에요. 혜진이 차분하게 말하는 동안 어머니는 급하게 진호의 목걸이를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진호야, 괜찮니? 다쳤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진호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약해져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물 좀. 진호의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던 걸까요? 어머니는 급하게 집 안으로 뛰어가 물을 가져왔어요. 진호가 물을 마시는 동안 어머니는 혜진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사람을 개처럼 묶어놓다니. 개처럼이라니요. 그냥 안전장치예요. 혜진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아주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진호 오빠가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는 게 싫었어요. 이렇게 해야 안전하거든요. 안전하다고? 이게 안전하다고?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정말 정신이 나간 건 아닐까요? 진호 오빠도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오빠? 혜진이 진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진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혜진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재빨리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호 오빠한테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떨렸어요. 그때 진호가 쓰러졌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로 인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급하게 진호를 부축했습니다. 진호야, 정신 차려. 혜진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진호는 링거를 맞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라고 진단했어요. 며칠만 늦었다면 위험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의료진들에게 남편이 스트레스로 식음을 전폐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진호의 안전을 위해 참았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진호가 깨어났어요. 어머니는 진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괜찮니? 엄마, 미안해요. 진호의 첫 마디가 사과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왜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하니? 엄마가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요. 혜진이가 엄마한테 해칠 거라고 했어요. 진호의 고백에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진이 어머니까지 위협했다는 거였어요. 언제부터였니?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집에만 있으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진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참혹한 기억들이었던 거죠. 어머니는 자신을 탓했어요. 진호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들이 있었는데 알아채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혜진의 말만 믿고 아들을 의심했던 자신이 한심했어요.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혜진이가 너무 교묘했어요. 진호는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혜진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진호가 병원에서 하루 더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어머니는 혼자 집에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정원에 묶여있던 진호의 모습만 맴돌았어요. 그토록 착하다고 생각했던 혜진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라도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커피를 내리는 것도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강민수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의 강민수는 이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메리카노 한 잔과 샌드위치를 주문하며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정중한 청년이었죠. 사장님, 오늘은 표정이 많이 어두우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강민수의 세심한 관찰에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그냥 주문만 하고 가던 손님이 이렇게 자신의 안부를 묻다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어머니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강민수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혹시 상담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인 문제로요. 법적인 문제요?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강민수가 무슨 일로 법적 상담이 필요한 걸까요? 아, 제가 변호사거든요. 강민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강민수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그냥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 변호사였다니. 변호사라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 상담을?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사장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말에 어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강민수를 알고 있다고요? 18년 전 사장님께서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후원을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그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18년 전, 그때 진호가 중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렵게 살면서도 매월 일정 금액을 장학재단에 후원했었어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정말요? 그때 그 아이가, 네, 맞습니다. 강민수예요. 사장님 덕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강민수의 눈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감격했어요. 그때 도움을 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니. 사장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매일 이 카페에 와서 사장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정말 대단해졌네. 어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그때의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다니. 사장님, 오늘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데 혹시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신가요? 이번엔 제가 사장님을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강민수의 진심 어린 제안에 어머니는 망설였어요. 진호의 일을 남에게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사실 제 아들이,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진호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혜진의 행동, 감금 상태, 병원에 입원한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강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건 명백한 감금죄와 상해죄입니다. 그리고 만약 약물을 사용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약물이요? 탈수와 영양실조 외에 다른 증상은 없었나요? 의식이 흐릿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머니는 생각해 봤어요. 진호의 상태가 단순히 굶주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민수의 확고한 말에 어머니는 희망을 느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18년 전 사장님께서 저에게 희망을 주셨듯이 이번엔 제가 사장님 아들을 구해드릴 차례입니다. 강민수의 말에 어머니는 안도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진호의 의료 기록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혜진의 아파트 주변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했어요.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어머니는 진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돌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혜진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진호는 여전히 혜진을 두려워했어요. 몇 달간의 감금과 협박이 진호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긴 거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혼자가 아니야. 어머니는 진호를 안심시키며 강민수가 준비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사흘 후 강민수가 중요한 증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강민수가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혜진이 인터넷에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기록, 아파트 복도, CCTV에 찍힌 진호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혜진이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어요. 이 메시지들을 보세요. 혜진 씨가 친구들에게 남편을 완전히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자랑하듯 보낸 내용들입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혜진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지 못하게 하는 확실한 방법을 찾았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 돼. 요즘 진호가 완전히 순종적이야. 내 말을 잘 들어. 가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효과는 확실해. 어머니는 메시지를 읽으며 경악했습니다. 혜진이 이 모든 걸 계획적으로 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증거들을 어떻게 구했나요? 혜진 씨의 지인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신고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내용들을 보고 견딜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강민수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증거예요. 혜진 씨가 운영하던 출판사의 계약서들입니다. 계약서요? 혜진 씨가 진호 씨 명의로 허위 투자 계약을 체결했어요. 진호 씨 모르게 수억 원의 빚을 만든 거죠. 이것도 통제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진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혜진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금죄, 상해죄, 사기죄까지 여러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강민수는 또한 사회적 응징 방안도 준비했습니다. 혜진 씨의 출판사와 거래하던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출판업계 관계자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며칠 후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혜진의 출판사는 투자자들이 줄줄이 손을 떼면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업계에서도 혜진과의 거래를 꺼리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 뒤 숨겨진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사장님, 이제 혜진 씨는 설 곳이 없을 거예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될 겁니다. 강민수의 말대로 혜진의 몰락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그동안 사귀던 지인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호가 안전해졌다는 거였어요. 혜진은 구속되어 더 이상 진호를 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사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어머니는 18년 전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도움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세상은 정말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혜진의 몰락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출판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투자자들은 계약을 파기했고 직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동안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던 혜진의 재산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보석으로 풀려난 혜진이 처음 찾아간 곳은 옛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냉담했어요. 혜진아,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요즘 여론이 너무 안 좋잖아.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 우리 회사에도 피해가 갈 수 있어. 한때 혜진을 부러워하며 따라다니던 친구들이 이제는 피하기 바빴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혜진과 관련된 모든 사진들이 삭제되었어요. 집도 잃고 친구도 잃은 혜진은 작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한때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그녀에게는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혜진의 범죄 사실들이 더욱 상세히 밝혀졌습니다. 감금, 상해, 사기 외에도 약물 투여까지.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피고인 혜진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학대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검사의 논고가 끝난 후 혜진은 마지막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호 오빠를 사랑해서 그랬어요. 다른 여자에게 빼앗길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인권을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이었어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습니다.
몇 달 후 형을 마치고 나온 혜진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출판업계에서는 완전히 퇴출되었고 다른 직종을 구하려 해도 인터넷에 남아있는 기사들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어느 겨울날 저녁 혜진은 결국 어머니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패딩 점퍼를 입은 채 떨고 있었어요. 어머님, 혜진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몇 달 사이에 혜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혜진이,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혜진이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진호 오빠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일어나거라. 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호 오빠한테 사과할 기회를. 사과? 어머니가 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지금 뭘 후회하는지 아니? 진호를 고통스럽게 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한 걸 후회하는 거 아니냐?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말이 맞았거든요. 너는 우리 진호한테 계주를 채웠다. 사람을 동물처럼 취급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 줄을 내가 끌고 살아야지.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말이야. 혜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은 차갑지만 정확했습니다.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게 진짜 사과야. 어머니는 혜진을 카페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혜진은 한참 밖에 서 있다가 결국 사라졌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혜진이 찾아왔었어.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다. 어머니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혜진과의 악연이 완전히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사라진 후 진호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가던 진호는 어느 날 어머니에게 중요한 결정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저 시골로 내려가서 살고 싶어요. 시골로? 네, 조용한 곳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요. 예전부터 꿈꿔왔던 작은 그림방을 열어보려고요. 어머니는 진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스스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게 기뻤어요.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 자리 잡은 진호는 정말로 그림방을 열었습니다. 산세 그림방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던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고 마을 사람들도 진호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선생님, 그림은 마음이 편해져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진호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림을 그리고 가르치는 일상 속에서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갔습니다. 1년이 지났을 무렵 진호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마을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은영이었습니다. 은영은 그림방에 다니는 아이들 중 한 명의 어머니였는데 진호의 성실하고 따뜻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뻐요.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감정이 싹 텄습니다. 은영은 진호의 과거를 알고도 그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선생님이 더 중요해요. 진호는 은영의 이해와 사랑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2년 후 진호와 은영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복해주는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물론 참석했죠.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머니는 은영을 보며 안심했어요. 은영의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진호에게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은영이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 진호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아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정말 축하한다, 진호야. 엄마도 곧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닮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희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한편 어머니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혜진 사건 이후 잠시 문을 닫았던 카페를 다시 열었어요. 강민수의 도움으로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희망 카페라는 이름으로 재개장했습니다. 사장님,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강민수가 첫 손님으로 와서 물었어요. 고마워, 민수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날은 없었을 거야. 저야말로 감사하죠. 사장님 덕분에 제가 있는 거니까요. 카페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새로운 단골들이 생겼고 어머니는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카페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찾아오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희망의 빛이 보인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호의 임신 소식을 들은 날 밤, 어머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누가 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진호는 은영이를 만나 새 삶을 시작했고, 나도 민수 같은 고마운 사람들 덕분에 힘을 얻었다. 혜진이는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더 강해졌다. 이제 곧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에게는 오직 사랑과 희망만 가득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봄바람이 카페 창문을 살짝 흔들었고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진짜 봄이 온 것 같았어요.